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파이코어 팀이 드디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다뤘었죠. 그 소식만 해도 대박이었는데 사실 이번 공지 안에는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자료를 뒤지고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번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프로토콜에 내장된 KYC 권한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KYC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 내고 본인 확인하는 절차, 그게 바로 KYC입니다. 그런데 이 KYC가 이제는 단순한 앱 기능이 아니라 파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직접 내장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송금, 거래, 심지어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같은 주요 활동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인증된 사용자냐를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체크합니다. 즉, 파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동의 신원 확인이 자동으로 얹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이나 다중 계정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블록체인에서 실명 인증을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만든다는 건 파이가 글로벌 규제에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코어팀이 직접 KYC를 관리해왔는데 만약 이 권한을 다른 기관에도 분산시킨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 부분을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코어팀이 모든 KYC 과정을 직접 관리했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신분 인증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코어팀이 운영하는 KYC 시스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수천만 명을 모두 직접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KYC 권한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내장되면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나 제3자 검증자에게도 KYC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코어팀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공식 인증 기관이나 글로벌 파트너들도 KYC 검증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한국의 공인 인증기관이 파이 네트워크의 KYC 파트너가 된다면 한국 사용자는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내 인증기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파이 블록체인에 반영돼 바로 KYC 완료자로 인정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유럽 사용자는 유럽연합의 EID 시스템으로 인증을 하면 그 결과가 곧바로 파이 프로토콜에 연결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글로벌 NGO가 난민들의 신원 확인을 맡고 그 인증 결과가 파이 네트워크에 반영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곧 분산화된 KYC 거버넌스로 이어집니다. 한 기관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분산해서 역할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파이는 단순히 한 회사가 관리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신원 인증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파이 생태계 확장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KYC 권한이 분산되고 각국 기관과 연동된다면 파이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신규 사용자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코어팀이 마련한 KYC 절차를 기다려야 했고 국가별 언어 신분증 포맷 문제 때문에 인증 지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국의 공인기관이 직접 파이 KYC 파트너가 된다면 사용자는 익숙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곧바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 대응입니다. 각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방지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현지 법규에 맞춘 KYC가 필수인데요. 이제 파이는 각 나라의 기관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규제 요구를 빠르고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합법성을 갖춘 네트워크로 인정받는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파트너 확대입니다. 거래소,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같은 서비스 업체들이 파이와 손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신원 인증 문제입니다. 프로토콜 내장 KYC가 있으면 파이 사용자들은 이미 규정 준수된 상태로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고 파트너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 지갑에서 KYC를 마친 사용자가 제휴된 거래소에 들어갈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본인 인증이 끝난다면? 혹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파이 계정을 통해 곧바로 가입과 인증이 가능하다면? 이건 말 그대로 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편의성이나 확장성을 넘어 이번 변화는 파이가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야겠죠. 바로 글로벌 표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번 KYC 프로토콜 내장은 단순히 파이 내부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국 공식 인증기관이나 글로벌 파트너들이 파이와 직접 연결된다면 파이가 사실상 세계적인 KYC 표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용자가 한국에서 인증을 하든 유럽에서 인증을 하든 그 결과가 같은 파이 프로토콜 위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마다 다른 규격과 시스템이 결국 하나의 블록체인 언어로 통합되는 거죠. 여기서 ERC3643이라는 국제 표준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에서 신원 인증과 규제 준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허가형 토큰 규격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특정 국가 사용자만 거래할 수 있게 규칙을 토큰 안에 직접 심어둘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때도 자주 쓰이는 표준이죠. 파이가 이번 업그레이드로 나아가려는 방향은 바로 이런 글로벌 인증 표준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즉,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 인증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파이가 앞으로 수많은 글로벌 서비스와 기관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소나 외부 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바로 그 사례들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소나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가 바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겁니다. 현재는 거래소에 가입하려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심지어 은행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이 지갑에서 이미 공식 KYC를 마쳤다면 제휴된 거래소에서는 이 정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된 인증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OKX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가 파이 프로토콜과 연동돼 있다면 사용자는 파이 계정으로 인증하기 버튼만 눌러도 간단히 본인 인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바로 입출금이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이 확실히 된 사용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죠. 결국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효과는 거래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쇼핑몰,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까지 파이 KYC가 연동되면 어떨까요? 회원가입 과정에서 복잡한 신원 인증 절차 대신 파이 지갑 인증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기업은 이미 검증된 사용자만 받으니 훨씬 안전하죠.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감이 오시죠? 파이의 KYC 프로토콜 내장은 사실상 디지털 신원 인증의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가져올 파이 생태계의 미래와 전 세계적 파급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도 엄청난 뉴스였지만 사실 이번 KYC 프로토콜 내장은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인증 절차 개선이 아니라 파이가 글로벌 신원 인증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각국의 공인기관이나 신뢰받는 파트너가 파이와 직접 연결된다면
파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합법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사용자 신원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는 암호화폐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어팀이 이전 공식 블로그에서는 KYC 완료자가 19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공지에서는 1482만 명 이상이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2482만을 잘못 기재한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수치가 조정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미 1천만 명을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KYC 완료자가 존재한다는 점이고 이는 다른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KYC 프로토콜 내장이 도입된다면 확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 금융, 전자상거래, 심지어 국가 단위의 제도권 서비스까지 파이와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술적 개선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파이가 글로벌 규제 친화적 블록체인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커뮤니티 중심의 분산화된 신원 인증 생태계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KYC 프로토콜 내장은 파이 생태계의 신뢰성과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파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앞으로 파이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파이는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신원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주제, 바로 코어팀 공지의 리눅스 노드 릴리스가 파이 인프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실 겁니다.